그 선생님 성함하고 네. 사시는 곳을 이렇게 네. 말씀해 주세요. 이름은 심광호. 그 지금 월남에 참전하신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예. 그 월남 참전 당시에 이제 가족사안이라든지 그때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나 뭐 이런 것들. 네, 저는 청주 사람이 아니고 강원도 춘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예. 네네. 지금 이제 여기 온 지는 뭐 한 30년이 되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춘천에서 조그만 이제 개인 업체에 이제 댕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군대를 이제 가게 돼가지고 군대를 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부모님이 계셨고, 동생, 우위로 누님 한 분하고 남동생, 여동생 둘 이렇게 있었죠. 그럼 춘천에서 다 같이 살고 예, 계셨어요? 다 같이 이제 한 집에 한 군데서 살았고, 부모님대로 이제 다른 자영업을 하고 있었고요. 나는 이제 조그만 개인 업체에 댕기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된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군대 있었는데 군대 부대는 거기도 춘천이었어요? 아니요. 처음에는 저 속초. 속초. 예, 속초 이제 이제 11사단이라고 그게 이제 속초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그 월남 가기 전에 있던 데가 거기 속초? 아니요. 거기 있다가 이제 홍천으로 왔어요. 홍천? 강원도 홍천. 홍천에 와서 이제 근무하다가 난 병과가 이제 의무병과거든. 위생병. 지금은 좀 다른 말로 하면 위생병이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의무병이라고 그랬는데, 병과에서 이제 연대 의무, 11사단 연대 의무 중대에 있었죠. 선생님은 어떻게 의무병으로 가신 거예요? 병과는 대개용 정부에서 지정을 해요. 아니, 저 국방부에서. 내가 의무병과를 뭐 가겠다 이게 꼭 그보다도 나도 그걸 몰랐는데 훈련소에 가서 보니까는 당시 훈련소에서 자대 배치 받을 무렵에 되니까는 위생병 딱 지켜 810 위생병이 810이거든요. 딱 지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위생병으로 됐는데,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아까 월남에서 위생병이 딸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하고 병과가 비슷한 게 취사병이에요. 취사병이 800이에요. 우린 810이고. 그러니까 위생병을 취사병을 갖다가 병과를 갖다가 거기서 한 일주일간 교육을 시키고선 위생병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차출이에요, 지원이에요? 전 지원했어요. 지원하시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차출이 내려왔는데 갈 사람이 전부 다 싫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럼 내가 지원해서 가겠다고 내가 가겠다고. 이 원래는 장남이나 이런 사람은 월남에 안 보내거든요. 근데 난 장남인데도 그냥 지원해서 간 거죠. 그럼 부대 그 지원 뭐라 그러나? 그 차출 담당하시는 분이 뭐 말리거나 이러진 않나요? 그런데 왜 그런가 월남에 당시에 그때 당시에 위생병 의무병과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당시 지나가면서 이제 얘기하겠지만은 의무병과가 월남에서는 부족하니까 뭐 이런 건 한국에서는 이 의무병과가 위생병이 연대 의무중대까지만 있어요. 대대는 이제 다른 이제 몇 명이 파견 나가고 보병 부대 1개 소대에는 파병이 안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월남에서는 1개 소대 1명씩 나가요. 그러니까 위생병과가 딸리는 거죠. 그래서 지원을 많이 받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럼 뭐 조금 지원을 하게 된 또 동기 뭐 이렇게 왜 나는 지원을 했나? 뭐 다른 특별한 동기는 없고 위생병과가 딸린다 그러니까 위생병도 이제 많이 죽고 다치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럼 어차피 한국에서 군대 생활 하나 거기 가서 군대 생활 하나 이왕이면 전쟁터를 한번 가보자 하는 생각에서 이제 갔었던 거죠. 그럼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군대에 계셨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때는 조금 좀 어렵게 살 때 박정희 씨 대통령 그때 이제 그 한지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조금 혼란스러운 때죠. 이게 안정이 된 거는 우리가 월남에 갔다 온 다음에 조금 안정이 된 거죠. 이제 우리가 월남으로 감으로써 거기에 따른 이제
미군 유엔군에서 이제 지원했던 그 지원금이든지 이런 게 우리나라 그 경제 사정이 이제 그거 돼가지고 조금 안정이 됐던 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는 그런 거에 위해서 이제 박 대통령이 우리를 갖다가 월남 참전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면은 가족들은 저기 가족들은 몰래 갔죠. 다들 몰려가시네. 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65년도, 64년도, 65년도 그때 당시엔 한국군이 많이 죽었다는 소문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부모든지 말리죠. 그러면은 초기에 가신 게 아니고 중간에 언제 네. 가신 거예요? 67년도예요. 67년도에 네. 71년이라고. 그래, 71년까지 전쟁을 했나? 73년도까지 했었죠. 이제 78년도에 이제 완전히 철수를 한 거고. 되게 오래. 네. 그럼 거의 그래도 67년도 초창기는 아니었나 봐요? 초창기는 아니죠. 거진 조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연도별로 틀리니까는. 그럼 67년도에 가셔서 언제 돌아오셨어요? 몇 년? 1년이 있다. 1년 한 달, 1년 한 달 하다가. 1년 1개월. 네. 그럼 갈 때에도 아까 그처럼 1년을 계약하고 가신 거예요? 계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올 줄은 언제 올 줄은 가는 사람들이 전부 몰라요. 사출하거나 지원했던 간에 군대에서 하는 거니까 이건 계약이 없거든요. 뭐 봉급을 얼마 준다든지 너 몇 개월 있으라든지 이게 없이 그냥 가서 1년 정도 되면 대개 이제 1년 어느 정도 기한이 1년이죠. 그래서 오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유생병 같은 경우에는 많이 딸리니까 이제 좀 더 있다가라고 이제 상관 계급에서 이제 종용을 하죠. 그럼 이제 더 있다 오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바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1년만 하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또 몰래 가셔가지고 가족들한테 네, 언제 알리셨어요? 가족들하고 할 때는 여기 저 춘천에서 저 기차 탈 때 그거 며칠 전에 알려가지고 이제 그때서야 알으셔가지고 이제 춘천역으로 다 배웅을 나오셨었죠. 혼나셨겠는데? 아니 뭐 할아버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조부모님도 다 계시고 그랬었는데 뭐 이 형 뭐 거기 가는 사람 보고 혼내겠어요. 아이고. 그러면은 그 월남을 그럼 선생님은 어디서 출발을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는 똑같아요. 오음리에서 다 교육을 받아요. 훈련을 받아요. 한 달. 오은리에? 오음. 오음. 이건 어디예요? 화천. 화천. 강원도 화천군의 오음리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 다 훈련을 받고 나름대로 훈련을 받고서 이제 부산으로 가서. 그게 제대별로 이제 그렇게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6개월에 한 번이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별로 1제대, 2제대 이런 식으로 나가지고 내가 갈 때는 13제대라고 그랬어요. 13대대? 제대. 13제대? 예, 1제대, 2제대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제 13제대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럼 제대가 뭐 제대하는 걸 말하는? 아니, 그 제대가 아니고 예를 들어 가는 팀을 예를 들어서 팀이 출발팀? 1,400명이라면 그 1,400명이 1제대. 처음에 갔을 때 1제대, 그다음에 두 번째 가면 2제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출발하는 게 베트남으로 출국하는 순서대로. 그렇지 순서대로 가는 게 이제. 그러면 거기 춘천에서 이제 다시 부산까지 가서 부산에서 또 배 타고 가신 거예요? 가는 동안 이제 춘천에서 거기서 환성시 가고 청량리에. 청량리에 하면 거기 가서 또 환성식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춘천에서도 마찬가지고 서울에 청량리에 가서 마찬가지로 이제 유문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과일에서 이제 그때 당시엔 과일이 지금은 과자 같은 게 많았지만 그때 당시엔 과자 같은 게 별로 없으니까 과일이 과일 과자 이런 거. 이제 오음리에서 한 달 훈련을 받는데 그게 그 보병들은 참 심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지형이 월남하고 우리나라랑 틀리거든요. 더군다나 월남에는 땅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오음리에도 그 땅굴을 많이 해놨어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 땅굴 훈련이 그 다니는 거 이런 거 훈련하고 그러서지요. 그럼 선생님은 보병이 아니니까 그 정도 훈련을 아니지. 안 하고. 저는 이제 보병인데 근데 그건 이제 다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제 장교들이 그때 당시에 한
한 70명인가 이렇게 있었어요. 중령, 최고가 이제 중령이 있었고, 하는 뭐 소위까지 이제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당번으로 있었어요. 위생병이 조금 다른 이제 병과보다는 조금 깔끔하니까, 옷 입은 거나 이런 거 깔끔하니까는 5명을 차출을 해가지고, 이제 그 장교들 뒷사닥거리를 하고 그랬었죠. 그럼 위생병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장교 당번으로 차출돼서 네, 네. 장교실에서 근무를 네. 하신 거네요? 그래서 거기 훈련 받을 때만 가는 거죠. 배 타고 이제 훈련 끝나고 춘천에서 이제 지하 탈 때부터는 그 사람들하고 이제 결별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원래 위생병과로 돌아오는 거죠. 훈련할 때만 거기서 이제 오음리에서 장교실에 있었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또 그러면은 뭐 특별히 훈련을 못 받으신 거네요? 저는 그 훈련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바로 이제 월남으로 가시는데 그쪽에서 부대 이름은 뭐였어요? 저는 맹호부대, 맹호부대. 맹호부대 기갑연대 의무중대요. 위생병이니까 의무중대에 있었죠. 기갑연대 의무중대. 예. 거기 저기 출국하실 때가 67년이라고 하셨는데 그때 날짜도 혹시 기억하세요? 날짜는 기억을 못하니 1월 달이에요. 1월 달에. 예. 아우 그러면 막 그 전에 추울 때 막 추울 때 이제 좀 받았었지요, 뭐. 그러면은 거기 그 가족들하고 헤어질 때는 어디서 춘천에서 예, 춘천에서 이제 거기서 보고 말았죠, 뭐. 그럼 월남을 갈 때 이제 아까처럼 부산에서 예. 뭐 며칠 이제 배 타고 거기도 마찬가지 일주일간. 일주일 정도 예. 가시고 배에서 뭐 특별히 고생은 안 하셨어요? 배에서 괜찮았어요? 저는 촌 사람이라서 그런지 배를 처음 타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멀미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갈 때는 파도가 심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뱀보 로링이든 이런 게 없어가지고 참 잘 때도 보면 흔들흔들 하는 게 좀 요람 탄 것 같은 게. 근데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일주일간을 계속 있으니까 좀 지루하긴 하죠. 뭐 훈련을 한다든가 뭐 또는 뭐 한국에서처럼 뭐 기상 조문을 받는다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는 아예 내비찍어 놓는 거죠. 장교들은 장교대로 따로 있고, 이게 식사도 이제 장교 식당은 장교들은 장교들만 하고 보병들은 보병을 하고. 이게 한 1,400명, 우리 갈 때도 1,400명이 갔는데 아침에 밥 먹으러 줄 서면은 다 끝나면 점심 먹을 때 줄 서야 돼요. 그러니까 구차라니까 점심을 빼놓던지 아침을 빼놓던지 그러죠. 뭐 인원이 뭐 그게 1,4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식당이 좀 큰 게 배가 이제 1,400명 정도 상당히 큰 배지요. 뭐 그러니까 출입구도 여러 군데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밥 먹는 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게 그 밥 먹으러 들어가면 식당에 미국 사람이 거기서 사과 같은 거는 따로 줘요. 다른 거는 그냥 배식을, 예. 미국 사과는 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홍옥이라 해서 조그만 거잖아요. 근데 미국 거기에 사과 이렇게 지금으로 하면 부사같이 이제 큰 거죠. 그런 거 하나씩 주는데 이게 나중에 가면 또 모자라요. 늦게 가면 또 그런 것도 못 타먹으니까 그냥 그런 거라도 저 타먹으려고. 커피는 이제 마음대로 먹었었죠. 예.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커피를 몰랐으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근데 거기서는 이제 달면서 쓰면서 하니까 그게 맛을. 배에서 조금 이렇게 즐기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면으로 보면은 성격사로 이제 좀 틀리겠지만 나는 완전히 강원도 촌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배 타는 것도 그렇고 그 배에 이제 침대가 이렇게 한 6줄인가 이렇게 올려 있어요. 그럼 한 사람씩 들어가서 자는데. 근데 참 좋더라고요. 그럼 그 배에서 그 올라가실 때는 혹시 아는 분도 뭐 못 만나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그렇죠. 전부 모르는 사람들끼리 하는 건. 내가 춘천에서 또 위생병으로 갔다 하더라도 같은 위생병으로 간 사람이 없었거든요. 난 그 의무중대에서 한 사람, 난 딱 한 사람이랬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나중에 이제 월남에 가서 같이
근무했던 보좌관은 이제 월남에서 만나지. 그 보좌관이 이제 중대 보좌관이 따로 있어요. 보좌관은 육군 중이거든요. 육군이 이제 보좌관하고 의무 중대장은 저 의무장교가 하고 보좌관 같은 월남에서 이제 따로 만났었죠. 근데 거기 갈 때는 가는 동안에는 못 봤죠. 그럼 월남에 이제 도착해서 처음 그 가신 데가 그러면 저기 지역 이름을 혹시 아세요? 그 나라 그 지역 퀴논이라고. 네? 퀴논. 퀴논? 예. 퀴논. 예. 근데 이제 무슨 리까지는 모르겠고 왜 퀴논이라 큰 도시거든요. 그때 당시에 조그만 도시랬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그때 항구예요. 그게 거기가. 항구 지역에. 근데 거기 가면은 처음에 가면 그 기갑연대 의무중대 이제 배정을 받으면 일주일간 그것도 훈련을 해요. 거기서도요. 보병들하고 우리는 보병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요. 의무중대 그것만 따로 이제 그것만 하지만은 거기 갔을 당시에는 보병이고 뭐고 이거 구분 안 하고 일주일간 참호파가지고 그게 개인 참호라고 있어요. 나만 들어갈 수 있는 거. 거기 해가지고 조그맣게 이제 파고. 근데 월남 땅 토질이 좋아서 그래서 잘 파져요. 거기가 그런 데만 골랐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가서 이제 개인호를 파놓고 이제 훈련할 때. 예, 파놓고 이제 밤에 거기 들어가서 자는 거죠. 그런 거를 훈련을. 예, 훈련을 그런 거 하는 거지. 일주일간 그거 하고서 이제 그다음에 다시 이제 자리로 가가지고 난 기갑연대 의무중대로 이제 갔었죠. 그러면 그 퀴논에서 내려서 그 훈련을 받고 그 퀴논에 있어요. 그저 계속 또 퀴논. 예, 연대가. 연대가. 그럼 계속 퀴논에서 이제 거기서 있는데 한 훈련 끝나고 나서 한 일주일도 채 안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오작교 작전이 없었어요. 오작교 작전은 백마부대, 그다음에 우리 저 맹호부대, 해병대 이게 상군 합동 작전이에요. 그게 이제 큰 작전인데 그게 이제 막 시작을 됐던 때예요. 근데 거기 갔는데 거기 의무중대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 아까 그 얘기했던 보좌관 중위가 군중위가 거길 왔었어요. 기갑연대 의무중대 오던데 날 보고서 이제 반가워서 거기서 하더니 날 보고 놀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지금 저 작전을 하는데 거기 한번 구경할 거 있다고. 작전하는 대로 가보자고. 네. 근데 이제 그 장면은 나를 꼬시느라고 놀러 가자고 이제 간 거예요. 거기 가서 구경하자고 작전하는 거 구경하자고. 그 따라갔더니 이게 오작교 작전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유생병이 하나가 죽어가지고 후송을 갔거든요. 나를 글로 데려다 놓기 위해서 이제 꼬신 거지요, 뭐. 그래서 난 이제 그걸 모르고 이제 따라갔더니 그 장교가 하는 대로 난 그땐 사병이고 그 사람은 장교니까 더군다나 뭐 같이 한국에 있었으니까 반가워서라도 얼른 따라간 거죠. 그랬더니 소대로 파견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뭐 일반 보병 일개 소대하고 이제 같이 이제 생활을 하니까 보병 소대하고 똑같은 거지, 뭐. 그동안에 1개월 동안 똑같이 그냥 보병들하고 생활을 했었던. 그래서 오작교 작전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좀 험한 것도 보고 무서운 것도 보고 그랬었죠. 그렇네요. 근데 이제 업무가 어쨌든 이제 저기 위생병이다 보니까 거진 환자를 네.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자. 네.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거기선 이게 포탄이 떠지거나 아까 또 얘기한 부비치료에 다치거나 총상을 입거나 하면은 내가 할 그게 안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다리가 다쳤거나 그러면 얼른 싸매고선 병원으로 후송을 이제 부르죠. 그럼 헬리콥터가 금방 와요. 작전지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는 오니까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데는 그래도 조금 안전한 데니까는 헬리콥터가 오면 그걸로 실려 보내고 그러죠. 막. 근데 이제 그 정도 일을 하시는 거네요. 네. 전투하면서 약간 힘들었던 점이라든지 또 뭐 약간 인상 깊은 일이라든지 힘들었던 점은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는 이제 좀 기혈이 없으니까 대신 물이 축축 빠지기 때문에 습기가 습도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늘만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월남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검은 우산을 많이 쓰고 다니거든요. 우리 처음에 가서는 저 비도 안 오는데 왜 우산 쓰고 다니나 그랬더니 그늘만 있으면 시원하니까는
좀 텐트를 쳐놓거나 뭐 참으로 파는데 그늘만 있으면 시원하거든. 근데 바깥에만 나가면 아주 뜨겁죠, 뭐. 우리 지금 이게 뜨겁듯이 뜨거운데 이제 우리는 그늘에 가도 습도가 있어가지고, 예, 근데 원래는 그거는 없어요. 그게 이제 그거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오작교 작전할 때 한국군이 많이 초청기는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그 부비치레벨이나 걔네들이 뭐 따로 그게 포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때 전쟁하다가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한국군이나 우리도 실제로 나도 이제 그런 걸 했지만은 이게 처음에 전쟁이 작전에 투입이 되면은 수리탄이고 뭐고 이거 잔뜩 이런 데다가 전부 매달고 가요. 근데 작전을 하다 보면 작전이 나면은 그걸 던지거나 그러면 이게 금방 없어지는데 어떤 데는 배통도 한 번 못 만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무거운 걸 달고 다니기 힘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분해를 해가지고 몸통은 몸통대로 그 스위치는 스위치들이 따로 버려요. 그러면 이 배통들이 이런 걸 주워가지고 그런 걸다 심지를 해봤고선 포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인계철선을 해가지고 올라면 그 대나무가 또 많아요. 이 마을 들판 같은 데는. 그럼 또 산에는 또 나무들이 많으니까 이장나무하고 이장나무에서 사들 싹 인계철선이라고 있어 가나다랗게 쏘싸가요. 그게 얼씬 보면 그게 눈에 안 띄죠. 근데 이제 평지 댕기거나 그럴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아는데 산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사람이 한번 발을 딱 내리면 내려올 때 내릴 때면 이걸 거둘 수가 없잖아요. 이제 산에서 많이 이제 그런 불비출염 이제 당하거나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 낭제 이제 작전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참 많이 이제 그렇게 뭐 실제로 그 하는 건 못 봐요. 이 영화에서처럼 바로 뭐 총 쏴가지고 그게 힘들어요. 그 영화는 영화뿐인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장거리 우거졌고 배트공도 숨어서 하지. 우리도 숨어 있지. 누가 죽는지 어쩌는지 그렇지, 뭐, 총소리 나고, 이제 포탄 떠지고 그러면, 이게 왜 그런 건 더군다나, 아까도 이제 포병장 그 얘기했지만은, 이 우리가 포병 부대에다가 실제 어디 작전을 나가면은, 거기에 포를 때려달라고 신청을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럼 받으면은, 대개 경우 작전을 나가면 아까 얘기한 관측장 되는 사람이 나와요, 같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하다가 이제 좀 그거 하면 그 사람은 이제 헬리콥터 타고 이제 도로 가지만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가면 어느 지점에다 때려달라면 그 사람이 그 지도 보고선 위도 경로 뭐 이런 거 따져가지고 이제 거기다 때려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고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작전을 투입이 되는 거예요. 거기 아무도 뭐, 왜 그러면 배통은 숨어서 기다리는데 우리는 배통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배통이 어느 정도 그게 또 이제 그게 따는 건데 이게 어느 지점을 간다면 그 지점에 미리 한국군 특수부대 요원들이 그 지역을 댕겨요. 그 지역을 댕겨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배통도 모르게 이제 댕기는 거죠. 왜 그러면 그린베레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특수부대들. 그 사람들이 몇 명씩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베레. 그린 베레? 예. 그 영화도 나왔었을 거예요. 그린베레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댕기면서 이제 그 배통이 있는 지역을 이제 하면은 그걸 이제 상부에 보고를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지역에 갔다가 이제 작전을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은 되게 밑에서, 산을 갖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요. 그 뭐, 아까 포병 이장은 부대가 산 위에 꼭대기 있는데 어디 있는지 그건 우리도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게 내려오기, 우리는 올라가면서 밟아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게 또 틀리긴 틀려요. 어떤 데는 밑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보고 더군다나 이제 야간 같은 때는 우리가 밤에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에도 부비출을 쳐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있다면 한 15m나 20m 내에 쭉 뺑 돌아가면서 그 인계철선을 해서 부비출을 했는데 우리 부비출입은 그게 아니고 요렇게 생긴 포탄이 있어요. 그 포탄을 갖다가 그건 전기장치로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군데 이렇게 해놓죠. 그러면 이제 적정이 나타났다 하면 그건 이제 이쪽 참호를 우리는 가면은 어딘지 가면은 참호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개인 참호식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작전 나가면은 일개 소대에서 작전 나가면
일개소들 또 반으로 나눠요. 나눠가지고 소대장조, 선임하사조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2개조로 이렇게 해가지고 댕기는데, 그럼 거기에 7, 8명이 한 군데 이제 모여있어. 그 이제 또 불진번이 또 따로 이렇게 해서 뭐 적전이 나타났다 하면은 그건 누르면, 스위치 누르면 이제 터지는 거지. 이제 근데 월남에서는 이게 가끔 가다 보면 들기준 같은 걸 많이 댕기니까는 그런 것 때문에 오인 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 밤에는 웬만하진 없지요. 뭐 그런 게 나타나. 걔네들도 아무리 주내 지역이라 하더라도 밤에는 댕기기가 나쁜 거지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한국은 주둔해 있는데 그런 데는 밤에도 침공을 하지만은 그 작전 나가 있는 데는 걔네들도 우리가 어디로 왔는지 그걸 모르니까는 그런 데로 가. 또 혼자는 위협사격이라서 포탄을 한번 이렇게 떠트려 놓으니까는 함부로 오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아까 뭐 많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그 중에 제일 힘들었던 점은? 힘들었던 점은 이제 그 오작교 작전이 이제 그 거기 오작교 작전 끝나고서는 맹호 작전, 뭐 맹호 1호 작전, 2호 작전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럼 이제 그 작전 나갈 때마다 그 맹호 1호 작전이라는 건 맹호 부대만 하는 작전이고요. 오작교 작전은 이제 합동 작전이면은 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100만 부대로 또 100만 배투 작전 이런 게 있겠죠. 우리는 맹호 작전이 이렇게 나가면은 그 대개 보면 그 대대별로 작전을 하는 게 아니고요. 대대에서는 몇 개 중대로 나눠가지고 지역마다 지역으로 다 틀리니까는 그 우리가 나가면은 대개 보면 이게 일개 소대가 한 군데 뭉쳐 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왜냐면 그렇게 있으면 공격받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소대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근데 실제로 힘들었던 거는 이 들판에를 어떻게 작전을 나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 들판에 그 갈대가 많이 우거졌는데 밤에 포탄을 쏴달라고 했는데 거기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밤에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제 다행히 어떻게 중간에서 불이 꺼져가지고 그래 다행인데 그게 갈대 버티니까 밤에 어디 움츠고 뛸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어떤 해놨는 그 배통들이 무슨 뭘 해놨는지도 모르니까 가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고. 엄청 놀라셨겠네요. 이제 그런 게 제일 한국군 우리들끼리 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죠. 근데 이제 그 월남에서 이제 걔네들하고 배통들하고 작전은 배통들은 되게 거기에 동물이 많아요. 이 동물이 걔네들이 판동물도 있지만은 자연적으로 생긴 동물이 많거든요. 거기는 자연적으로 생긴 동물은 웬만하면 폭파하기가 힘들어요. 그건 위에서 아무리 비행기로다가 비행기 사격도 하거든요. 비행기 포탄 떠뜨릴 때는 꼼짝 못 해요. 이게 어떤 때 이제 비행기 포탄 떠들 때면 전부 땅에 엎드려가지고 그냥 옆에 배통이 나타나도 할 수 없어요. 비행기 포탄을 떠들면 이게 우리가 이거 보기에는 뭐 조금해 보이지만 이게 포탄 하나가 떨어지면 여기서도 이만해요. 포탄 하나가요. 그게 추우면은 요만한 게 내려오다가 와서 보면 이게 꼼짝을 못 하는 거죠. 어느 지역을 갔다 어느 산이고 이런 데를 하면 뭉을 맞다나 고기를 이렇게 깎아 놓은 것처럼 이렇게 되죠. 포탄이 그렇게 위력이 세니까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어떻게 들치고 날치고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이제 여러 가지 겪으면서 특별히 이렇게 뭐 좀 생각나시는 분이 있나요? 예, 이 양반도 얘기했지만 내하고 같이 간 사람도 없고 거기 가서 처음 서로가 만난 사람들이거든요. 다들 웬만하거든 다들 그게 이제 배치 받아가 있으면 이제 한 뭐 몇 개월간이고 이제 같이 이제 생활하니까 아는데 처음에들은 뭐 전부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거기 그 했을 때는 작전을 안 나가고 이제 자대에 있을 때 거기 같이 있었던 이제 유전병과의 사람들도 뭐 좀 거한 사람들이 있었고 전라도 사람을 한번 생긴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제대하니까 이제 다 뭐 맞아요. 네. 그러면 그 월남에서 있을 때 아까 현지인들하고 저희는 좀 궁금한 게 현지인들하고는 어떻게 이제 이 작전을 안 나가도 저 부대가 대개 그 중대별로
떨어져 있어요. 거기 중대별에서도 또 소대별로 이렇게 나가 있어가지고 다 참호를 지어놓고 막사도 땅속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붕만 이렇게 덮고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생병원에서 이제 거기 나도 그 파견 나가셨지만 거기서도 우리도 그 마을 주변에 작전 안 나갈 때는 그 주변에 마을에 대민 진료를 나가요. 대민 진료. 네, 진료. 위생병이니까는. 네네. 그럼 이제 소성 일반 보병소대 두 사람, 경호 사만제 두 사람하고 통역병하고 해서 나까지 해서 네 사람 정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 마을이면 어느 마을 거기를 우리가 주둔해 있는데 거기를 나가서 이제 대민 진료를 해주죠. 주민들한테 좀 환영을 받겠네요. 그렇죠. 그냥 그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낮에는 베트공인지 주민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대개는 우리가 이제 그 어느 주둔에 있으면 그 주둔에 이제 그 한국군하고 베트공 거기선 촌장이라 그래요. 우리 이장이든지 뭐 면장이든 이런 사람 거기서 촌장이라는데 그 사람들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마을 주민들은 어느 정도는 좀 위에서 이제 파악을 해놓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일이 나가는 우리들까지 누구는 베트공이라 그걸 모르니까는. 그래도 뭐 낮에는 웬만하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집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촌장 집이면 촌장 또는 뭐 어느 집이면 어느 집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이 뭐 자리에 펴놓고 앉아서 이제 대민진료 해주고 이제 그러는 거지. 근데 제일 힘들었던 거는 대민진료하고 힘들었던 거는 이게 힘든 게 아니라 곤란했던 적이 있어요. 이 월남 사람들이 한국 위생병들을 갖다가 미군 위생병 마냥 그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미군 위생병은 이 웬만한 건 의사하고 거진 비슷한 상태거든요. 근데 한국군은 그냥 겉에 치료만, 부상 치료만 하지, 그 외에 수술이고 이런 건 못 하거든요. 근데 그 미군 위생병들은 보면 간단한 수술 같은 거 정도는 하거든요. 그러면 한국군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선, 기대를 하고. 네, 우리를 불러서 제일 곤란했던 게 산파 역할을 해달라는 거야. 그게 더군다나, 물론 남자 의사들도 이제 뭐 산부과 의사 있지만은, 우리는 그때 당시에 결혼도 안 한 사람들이, 거기 하면 그걸, 경험이 없는데. 경험도 없는데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하고 통역을 해가지고, 실상은 우리가 그런 걸 모르니까, 또 이제 핑계 대는 게 한국에서는 남자들이 산파 역할을 안 한다. 전부 여자들이 하고, 우리는 그런 걸 한국에서 안 해봤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외에 당신네들 보조 역할을 해주니까 당신네들 하고, 우리가 뭐 해달라는데 뭐 해주는가, 그런 경우는 이제 몇 번 겪는 거죠. 그러시겠네요. 아이고. 뭐 월남 음식 같은 거는 무슨 이 대미진료 나가면은 이 대미진료 나가면 이제 뭐 어느 집에서 초대를 해요. 가서 밥을 먹으면은 그때 당시에는 거기는 우리가 되게 초울락이거든요. 그러면 뭘 반찬을 해주면은 한국에서도 보면 되게 간장이든지 이런 게 웬만한 데 다 들어가잖아. 나물 같은 데는. 월남도 마찬가지로 그 간장 같은 게 많은 이제 그걸 하는데 우리는 그게 비유에 안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 간장은 메주로다든지 만들지만은 월남은 간장이 생선 한 걸로 만들거든요. 그리 비린내가 나는데 그걸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린 골라서 반찬을 뭘 먹을래도 이렇게 한참 부어가지고 골라서 이렇게 먹는데 그 사람들, 촌사람들은 한국 촌사람이랑 똑같아요. 먹으면서 밥에다 얹어놔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숨을 참고서 먹는 거죠. 그렇군요. 그 임원공연 우리는 이제 저희 어릴 때 뭐 그 임원공연 하는 거에 대한 TV에서 뭐 이런 거 이제 언뜻 봐서 좀 궁금한데. 그 자대에 있을 이제 작전을 안 나갈 때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구경을 하는데. 하신 적 있어요? 네. 1년에 한 번 뭐 볼까 말까. 뭐 아까 그 양반은 뭐 한 두 달에 한 번씩인가 뭐 어떻게 해서 그 산꼭대기에서 그렇게 오르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우린 평지에 안 나갈 때는 나도 이제 유생병이니까 자대로 이제 어떻게 하다니까 있으면은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왜냐면 한국군 주둔해 있는 데가 여러 군데인데 백모부대도 있지, 해병대도 있지, 맹호부대도 있지, 십자성 부대도 있고, 그 다음에 병원도 있고, 거기에 병원이 두 군데가, 후정병원이 두 군데 있고, 사단사령부가 있고 그런데 그렇게 오기가 힘들지. 근데
그리고 효과가 좀 있나요 이게? 거기는 안 하는 우리 것보다 낫죠? 자대 이제 그 자대로 있으면은 마을 주민을 초청을 해요. 그 유무농구면 오면은. 같이.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초소에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 어느 정도 검문을 하거든요. 그 어떤 사람들은 막 항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긴 내 나라 땅이다 이게요. 내 나라 땅에 내가 들어가는데 왜 당신네들 검문을 하느냐. 그럼 뭐라고 할 말도 없는 거죠. 막상 따지고 보면은 자기네 따라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할 수 없이 이래서 검문을 한다. 그러고서 이제 들이보내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지. 근데 유흥공연에도 그렇게 뭐 특별히 기억나는 건 한 가지 있어요. 옛날에 그 아리랑 시스터라고 있었어요. 아리랑 시스터죠? 예. 그 사람하고 이제 여자들 둘인데 지금도 얼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부대에서 이제 막사에서 같이 그때는 또 총각이라도 촌 사람이라서 이렇게 좀 하고 찍어야 되는데 난 요대로 놓고서 사진 찍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예. 이제 귀국할 때는 뭐 그냥 아까 보니까 계약하고 간 게 아니라서 갑자기 그럼 이제 뭐 그게 되게 귀국해라 이렇게 예. 하면 그냥 귀국하는 그 거예요. 내가 원래는 1년을 딱 하고 나오면은 고날짜에 이제 하면 되는데 이제 부대에서 위생명이 딸리고 그러니까 한 6개월을 연장을 하라는 걸 갖다가 알고 난 그 이제 내가 지금 와서 얘기하니까 뭐 이게 재미가 이렇게 들리지만 그때 당시에는 안 그렇거든요. 아이고 난 더 좀 없어 안 한다고.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아예 3개월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한 달 만이라도 더 있다 가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한 달 더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내가 가고 싶은데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상급부대에서 그렇죠. 저 귀국 날짜 되면은 그 명단이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그 이제 퀴논항으로 이제 직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한 일주일 배 타고 이제 한국. 그렇죠. 예. 부산 오면은 부산 구보충대라고 있어요 또. 그럼 거기서 이제 자기 또 다른 화물로 개인 짐이 와요. 거기서 이제 이제 좀 뭐 했던 사람들은 월남에 있을 때 뭐 테레비도 사고 그때 당시엔 테레비가 제일 큰 거죠. 그리고 제일 만만한 게 이제 카메라 같은 거, 선풍기 같은 거. 지금은 그것도 흔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선풍기도 참 귀하던 때거든요. 선생님 뭘 사갖고 오셨어요? 난 특별히 사온 거 카메라 하나 조그만 거 요만한 거 하나 사가온 거 지금도 아직 있지만은 지금도 뭐 지금은 전자식으로 돼 있잖아요 카메라도. 그때는 전부 필름 넣어서 필름 넣어가지고 하는 게 지금 사용할래도 이렇게 돌려가면서. 사용할래도 지금 사용하기도 그 귀국해서 돌아오실 때 부산항으로 네. 오셨잖아요. 네. 그때도 무슨 환영식 같은 거를 했나요? 올지게는 웬만해도 환영식. 왜 그러냐면 뭐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는 갈 때는 이제 환송식을 많이 하는데 갈 때는 이제 뭐 우리 가족들이 부산까지는 못 가죠. 그때 당시에는 부산까지 가려면 웬만하지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거기 이제 주민들이나 특히 학생들이 옛날에는 지금 학생들 동원하려면 막 아마 못해요. 못하죠. 근데 옛날에는 웬만해가지고 학생들 동원을 많이 했거든요. 학생들 동원하고 더군다나 이제 거기서도 부산이면 부산에서도 가는 가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서 다 같이 환송식을 해주는데 환영식은 조금 이제 돌아올 때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아니 신경을 안 쓰는 것보다도 돌아올 때는 조금 좀 그랬던 모양이에요. 뭔지는 몰라도. 그럼 지금 거의 뭐 이야기하시고 귀국해서 다시 또 부대 생활 조금 하시고 제대하신 건가요? 부대 생활은 이제 철원 육사단 육사단에 근무하시다가 거기서 4개월 근무를 했었죠.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 이야기랑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그때 한참 발전할 때랑 이렇게 앞에서 시대성, 역사성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렇게 본인의 생각이 뭐 있으신가요? 그래도 고생하시면서 뭐 나라를 가끔 가다 보면은 월남에 돈 벌러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 후에 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군인들은
외국에는 용병이라고 있잖아요. 그건 이제 돈 받고 하는 군 생활인데 우리는 용병이 아니거든요. 월남에 간 것도 아무리 미군의 유엔군 쪽에서 봉급을 많이 주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돈 때문에 간 거고 국가에서 가라 그러는 거 간 거고 또 나 같은 경우는 한번 가보자고 해서 이제 지원해서 간 건데 우리는 용병이 아니기 때문에 돈 때문에 갔던 건 아닌데 가끔 가다 보면 일반 국민들이 돈 때문에 갔다 온 사람, 이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참 듣기가 안 좋더라고요. 우리는 물론 어떤 면을 보면은 뭐 돈도 돈이겠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한국군 병장 봉급이 뭐 몇백 원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원래 미군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오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받았던 거는 50불이에요. 한국군으로 따지면 그때 당시에는 참 컸던 거죠. 거기서 이제 80%는 무조건 봉급으로 우리 집으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20%만 가지고, 왜냐면 20%도 내가 몇만 원도 군대 생활을 하려면 술 좋아하는 사람은 맥주나 사 먹고, 나도 이제 담배는 피웠지만 담배는 그때는 나라에서 나오는 화랑담배가 나오는데 화랑담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월남에서 양담배나 이런 거 PX 양담배 팔거든요. 양담배 피다 보면 우리가 국산 담배를 못 펴요. 써서. 그때는 국산 담배가 필터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담배 좀 사 피는 거. 그 정도니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술도 안 좋아했으니까 담배 사 먹고.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그게 좀 난기도 나오면 어떤 때는 그냥 그것도 또 집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80%를 이제 집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어떤 면은 그게 개인 생활을 하는 데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을런지는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잘 됐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가족들이 근데 이제 그 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원래 미군하고 우리나라 이제 병사들하고 봉급이 거진 비슷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위에서 한 10분의 1 정도만 우리한테 지급을 한 거고 나머지는 전부 국가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뭐 포항제철이니 뭐 이런데 그다음에 그 뭐야 고속도로 이런 데도 이제 사양이 경제 발전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하는 게 조금 자긍심을 느끼는 그런 거지. 근데 지금 와서 국가에 대해서 하는 건 꼭 우리가 못 받았던 걸 달래는 것보담도 이왕이면은 우리보담도 전 생각이 그거예요. 6.25 어르신네들은 실제로 우리나라를 구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받는 게 나라에서. 이게 뭐 고엽제든지 상위군이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 100만 원씩 얼마씩 더 받지만 일반 우리들은 한 달에 받는 게 국가에서 주는 게 35만 원이니까 39만 원 그밖에 안 돼요. 그러면 6.25 어르신네들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돌아가실 때가 거의 다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여성이라도 편하게 좀 국가에서 허다못해 39만 원 보담도 허다못해 7, 80만 원 또는 100만 원이라도 줘가지고 나머지 여성이라도 좀 편하게 좀 있다가 하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도 어떤 면을 보면 우리도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